안녕하세요. 랭스치과 원장 김현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랭스 치과에서 김현철 원장님과 임플란트 식립을 담당하고 있는 라주일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라 원장님하고 같이 환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우리가 바빴죠. 명절이 끼어 있으면 항상 특징이 있어요. 추석 전에 끝내주세요. 아니면은 설날 전에 끝내주세요. 그런 분들 마음은 이해가 가죠. 그리고 저도 또 열심히 그런 분들에게 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바빴습니다. 그래도 오늘부터는 우리 라 원장님하고 같이 환자 실제 증례를 보면서 같이 토론을 할 거고요. 사실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의논을 좀 안 했어요. 그죠? 네. 찐 진짜 예. 정말 이 환자분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리고 이 환자분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별로 저희가 앞으로는 많은 자료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없었던 콘텐츠를 저희가 한번 이제 의논을 해서 제작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환자분 구강 상태도 물론 보면 좋겠지만 그것까지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파노라마 사진만 보고 진단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원장님들마다 워낙에 이제 그 진료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진단이 조금씩은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조율을 해서 서로의 이유를 좀 들어보고요. 어떤 게 최적의 선택인지 한번 같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 네, 첫 번째 환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환자분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어금니 쪽이 없어서 씹기가 불편하다는 주소로 이제 병원에 내원하셨는데, 어금니가 없어서 한참 불편하시다가 이제 다른 치아들도 좀 안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오셨어요. 이미 많이 망가져 있으셨죠. 이 환자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자를 볼 때 환자분들한테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내 이가 이렇게 많이 안 좋구나 하면서 좀 안타까워하고, 저도 이제 안타까워하는데, 우리가 뭐 지금까지는 이가 망가졌어도 새로운 이를 또 갖게 되시면은 또 잘 씻고 더 건강해지시겠죠. 자, 이 환자분 같은 경우, 라 원장님, 이 환자분 더 빼야 될 치아가 있을까요? 네, 일단 환자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자, 이쪽이 환자분의 죄송해요. 오른쪽이고요. 이쪽이 왼쪽이죠. 선생님, 손가락은 두 번째 손가락을 죄송합니다. 습관이 돼서. 네. 딱 보시면 이제 오른쪽 위에 작은 어금니, 큰 어금니, 두 번째 큰 어금니가 다 이제 뿌리밖에 안 남았고, 왼쪽 위에는 여기 치아 뿌리 조그맣게 남아 있네요. 여기 작은 어금니하고 큰 어금니. 그다음에 그 뒤에 큰 어금니는 사실 멀쩡해 보이지만은 뿌리 쪽이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크랙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 요거는 귀엽게 나 있는 애는 사랑니고, 왼쪽 아래 사랑니 조각 조금 보이고, 그 다음 여기 뿌리만 남은 애. 잠시만요. 뿌리만 남은 애 옆에 우식이 좀 깊게 있는 치아 있네요. 요 정도만 보이기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덧붙여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뿌리가 이렇게까지 남아있는 경우는 우식이 굉장히 오래된 경우, 환자분께서 치과를 오랫동안 방문을 안 하신 경우죠. 치아가 부서지고 하면서 치아의 뿌리들이 뼈에서부터 밀려나면서 이렇게까지 된 경우고, 이런 경우에 이제 밀려난 부분이 뼈들이 잘 차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사실 좀 빨리 빼주는 게 좋은데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오셨어요. 요 치아, 쉬운 치아는
뒤에가 조금 썩어 보여요, 그죠? 방사선 사진상으로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분의 구강 상태를 본다면 저 치아도 성치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치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어금니가 많이 손상이 되고 앞니 쪽은 비교적 멀쩡하신 분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 이유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앞니 쪽은 보이니까 열심히 닦기도 하고 어금니 하나 정도 무너졌을 때는 까딱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씹을 데가 없어진다. 그러면 작은 어금니 쪽으로 좀 씹으시다가 불편해서 오시게 되시죠. 우리가 큰 어금니, 작은 어금니가 있는데 아까 라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작은 어금니가 2개, 큰 어금니가 2개 있어요. 근데 큰 어금니는 우리 집으로 치면 대들보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어금니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다른 치아들도 조금 과도하게 사용이 돼서 치아가 갈라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염증이 또 심해지기도 하고 조금씩 움직임도 생깁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제가 실제로 봤던 환자분이에요. 앞니 쪽이랑 작은 어금니 쪽이 전부 다 휘청휘청 하는 상태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단단한 큰 어금니로 씹다가 이제 작은 어금니랑 앞니로만 음식을 씹어 드시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썩다가 깨져 나가고, 응?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과도하게 씹은 거죠. 아까 라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치아는 왜 멀쩡해 보이는데 빼느냐? 여기 머리는 멀쩡해.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근데 뿌리 쪽을 보면은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고 가운데가 벌어져 있어요. 과도하게 썼다는 거예요. 왜냐? 아래쪽에는 열심히 일을 해놓으셨는데 왼쪽에는 이쪽만 닿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입안에서 보면은 제일 크게 맞닿는 위아랫니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사용하시다가 오른쪽이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왼쪽에 이제 큰 어금니 쪽으로 조금씩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 씌워놓은 치아도 틈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를 씌워도 이렇게 미세한 틈들이 있습니다. 그런 틈들이 과도하게 힘이 가해지면은 조금씩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씌운 부분에 틈이 벌어진다고 그쪽까지 닦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세균이 번식하면서 이렇게 썩게 되겠죠. 마찬가지 얘는 머리가 튼튼한 만큼 뿌리 쪽에서 그 힘을 받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부러졌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가 필요하겠죠? 그럼요. 임플란트 몇 개나 필요하다고 예상하십니까? 제가 환자분 구강 상태는 못 봐서 일단 엑스레이만 보고 말씀드리면은 아까 김현철 원장님이 엑스레이 상에서는 사실은 이 나머지 치아들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앞니 쪽으로 식사를 하시다 보니까 이 치아들도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요 치아들은 놔두도록 할게요. 부러진 치아 여기를 수복을 해줘야 되는데 임플란트 구치부니까 저 같으면은 사실은 3개를 추천을 드리고는 싶어요. 왜냐면은 뭐 이따가 설명은 드리겠지만 여기 내려오는 공기주머니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뼈가 제한적인데 그 와중에 치아 뿌리 쪽에 염증까지 있고 뿌리까지 제거하고 나면은 사실 쓸 수 있는 뼈가 요만큼밖에 안 된다. 보통 임플란트 심을 때는 한 제 생각에 어림짐작으로 요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임플란트가 하나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까지 같이 감안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운데 거는 걸어서 쓰는 걸로 이렇게 하고 여기 2개. 그쵸, 2개. 2개. 하나 더 하면 좋긴 한데 최소 2개. 네, 최소 2개 하고 여기도 원래는 이제 2개 빠진 자리. 요거는 사실은 환자분들이 정말 아까워라 하실 것 같은데 뿌리가 이렇게까지 상해버리면 아무리 치아 머리 쪽이 멀쩡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발치가 되겠습니다. 사랑니는 당연히 빼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오른쪽이랑 비슷한데 3개면 좋겠지만 최소한 2개. 왼쪽 아래 당연히 여기는 하나가 들어가겠고요.
얘는 신경치료까지 이미 마쳤고 덮어 씌운 치아라서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 환자분께서 원하시면은 같이 해서 묶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또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얘는 뭐 추후에 하시는 걸로. 요 정도만 딱 보여요. 얘는 당연히 뭐 살려드릴 수 있어요. 크라운 해가지고 흔들림이 심하지만 않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일 것 같은데요. 자, 사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라 원장님과 제 생각이 뭐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실 조금 치트키를 썼죠. 이 환자분을 직접 봤습니다. 입안도 제가 다 봤고. 그래서 이 치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 뒤에가 뿌리 있는 쪽까지 썩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치아는 동요도는 크지 않았으나 빼는 걸로 제가 진단을 내렸었던 것 같고, 이 치아에 대해서 위에 있는 치아에 대해서 방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왜 이 치아는 빼야 되느냐? 이 치아는 여기 부분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우리가 머리 부분이 아무리 멀쩡해도 뿌리가 단단하지 않으면은 사용을 할 수 없겠죠. 이 치아 같은 경우는 라 원장님께서 이거는 무조건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치아 살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치아는 썩어서 빼고 이 치아는 살리고 무슨 차일까요? 우리가 이를 씌우거나 충치 치료를 하는 거는 전부 치아에 이 머리 부분에 우식이 생겼는지 아니면 뿌리 부분에 우식이 생겼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가 치아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으면은 여기 부분까지가 머리고 여기를 뿌리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뿌리가 건전할 때에는 일단은 살려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이 손상이 좀 많이 되어 있어도 이런 거는 좀 떼우고 씌우면은 다시 회복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뿌리가 이렇게 썩어요. 뿌리가 썩으면 일단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왜? 뼈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썩어버리면은 충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얘만 제거를 할 수도 없고 얘를 본을 뚫을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얘를 접착제를 이용해서 이쪽까지 붙인다. 아직까지 불가능합니다. 가끔가다 아까운 치아가 있어요. 얘가 이만큼 썩었는데 뼈도 이만큼 내려갔어. 여기가 노출이 되어 있어. 이런 경우는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치아에서 그냥 충치가 생겼을 경우에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머리 부분은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 어느 정도라는 거는 머리는 한 3mm 정도 남아 있으면은 씌울 수가 있어. 자, 다시 한번 치아를 그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치아 머리가 있고 뿌리가 있어. 그러면은 치아를 우리가 많이 손상이 되어 있을 경우는 치아를 씌우죠. 크라운 치료라고 하는데 치아가 적어도 3mm는 남아 있어야 돼. 이 거리가 3mm. 왜? 우리가 여기가 조금 이렇게만 남아 있어. 그럼 씌웠어. 힘이 가해지면 얘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탈락하고 아니면 금방 틈이 벌어져 가지고 나머지 부분이 썩어 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 3mm는 남아 있어야 우리가 씌우는 거를 고려를 합니다. 근데 여기만 이만큼이 남아 있어. 남아 있는데 뿌리가 썩었어.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어떻게 치료하겠냐는 거죠. 물론 이제 썩은 거 제거까지는 저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교하게 아무리 잘 맞게 보철물을 여기까지 깔끔하게 해줘도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일이 커져요. 머리 부분에서는 어떻게든 염증이 생기면 긁어내고 깨끗하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뼈가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빼죠. 이 치아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부분까지가 많이 안 좋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 안쪽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안에가 이미 텅텅텅텅 비어 있어요. 치아는 썩지만 우리가 보철물, 이분 같은 경우는 금리로 씌웠었는데 금은 썩지 않잖아요. 그래서 껍데기만 남아 있고 안에는 텅 비어 있는 상태여서 이 치아도 빼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뼈 상태에 대해서 사실 이 사진만으로는 조금 판별하기는 힘들기는 하지만
아까 라 원장님이 그 상악동이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CT 사진으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CT 사진이에요. 여기 녹색 줄 보이시죠? 아까 파노라마 사진상에서 녹색 줄이 생겼어요.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요 단면을 우리가 이쪽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치아 뿌리만 남아있던 곳의 단면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줄이 4개니까 칸도 4개. 요 윗부분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잠깐만요. 이렇게 내려오는 공간이 상악동이라는 공기주머니. 여기에는 사실 뼈가 없어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코로 공기를 들이마시죠. 그 공기가 여기를 한번 들어가서 데워져서 기도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사실 CT상에서 시커멓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얗게 있는 것들은 요 공기주머니 안쪽에 뼈에 붙어 있는 얇은 상피 막이에요. 그게 염증이 생겼든 뭐 비염이 생겼든 아니면 감기에 걸렸든 부풀어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건데, 요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상태예요. 여기가 이제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부분이 다 뿌옇게 나타나거든요. 결국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뼈는 요 바닥뼈까지, 그리고 위쪽은 여기 치아 뿌리예요. 요거 잇몸뼈가 여기까지죠. 굉장히 짧아요. 요거 한 몇 미리 정도 같으세요? 한 4, 5mm? 4, 5mm. 보통 임플란트를 심을 때 평균 사이즈는 10mm. 하지만 요새 10mm까지 임플란트가 너무 좋아져 가지고 10mm까지도 안 심어요. 8.5mm. 그럼에도 불구하고 4mm면은 우리가 여기까지는 뼈가 필요한 상태인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깔려 있는 막을 들어 올리고 요 사이에 뼈 알갱이들을 집어넣는 상악동 골 이식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 이쪽으로 오면 이쪽 단면이 보이는데 비슷합니다. 제일 많은 쪽도 여기가 경계니까 뭐 그래봤자 5mm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아프진 않나요? 수술하면? 아프죠. 아픈데 제가 봤을 때 저희 김현철 원장님은 정말 안 아프게 상악동 골 이식술을 하시는 분이세요. 진짜로. 칭찬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게 저는 예전에는 이쪽으로 보통 구멍을 내서 수술을 했어요. 여기 뼈를 쌓기 위해서 이 치아 치조골 위쪽으로 뚫어서 이 막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수술을 했었는데 요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 임플란트가 좋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 임플란트 들어가기 위해서 구멍 뚫는데 여기 또 구멍 뚫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구멍을, 이쪽 임플란트가 어차피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임플란트가 한 이 정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임플란트 들어갈 구멍을 이용을 해서 우리 풍선 있잖아요. 물풍선 만드는 그런 원리로 여기 있는 이 막을 이렇게 들어 올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뼈를 채우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면은 조금 편합니다. 아예 안 아프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 수술이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잘 됐겠죠? 저 2개 심었습니다. 아까 라 원장님 사실 진짜 리얼로 라 원장님은 제가 수술하는 사진을 지금 처음 보시는 거예요. 처음 보시는 건데 이제 임플란트를 아까 라 원장님 말씀하셨죠. 3개 하는 게 조금 더 튼튼할 수 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임플란트 2개가 힘내는 것보다 3개가 힘내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뼈 상태나 아니면은 이제 뭐 불편하시면 나중에 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금니 쪽에서 임플란트 2개가 낼 수 있는 힘만 따져놓고 봤을 때는 2개도 지금 골질에서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임플란트 2개가 들어갔고요. 뒤에 쪽에 있는 치아 아까 뺐죠. 안쪽이 많이 사가 있었어요. 뺐고 이쪽에 임플란트가 들어갔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원래 여기 씌워져 있었던 치아인데
약간 흐리게 이렇게 치아 모양이 어렴풋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임플란트 심어 놓은 동안에 그래도 치아를 좀 보호하고 그래도 이쪽 닿는 부분을 위해서 임시 치아를 만들어 드렸던 케이스입니다. 자, 지금은 잘 쓰고 계시고요. 어때요? 잘 심었나요? 이제 저는 환자분 구강 상태를 보지를 못한 상태에서 파노라마만 보고 진단을 했는데 이 부분 이제 브릿지, 롱 브릿지로 돼 있었던 부분, 여기 치아 발치한 부분 보이는데 이 치아는 혹시 증상이 있었던가요? 이 부분은 사랑니였습니다. 사랑니 꼭 뽑아야 되나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가 또 사랑니 편을 한번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입안에서 봤을 때 기준은 뭐 사랑니가 염증이 있거나 썩거나 그러면 당연히 빼야 되겠지만 관리 부분이 있어요. 칫솔질로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에, 그리고 이 치아 같은 경우는 위에도 사랑니를 만들어 줄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기능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사랑니가 있을 때 이제 이쪽 부분에서 관리가 안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사랑니 같은 경우는 발치를 권해드렸고 실제로 발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래된 브릿지를 뜯었을 때는 사실 이제 안 좋은 치아는 발치가 들어가는 게 맞죠. 다행히 이게 사실은 환자분들이 원하는 딱 이상적인 형태예요. 왜냐? 브릿지를 연결한 지대 치아를 살리고, 그죠? 이건 나중에 따로 덮어 씌울 거니까. 그리고 가운데 치아가 없던 자리는 임플란트. 하지만 이게 다 이상적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뜯었는데 막상 벗겨놨더니 얘도 이만큼이 썩어 있네. 얘도 이미 많이 상했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임플란트를 진단을 할 때 임플란트 개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브릿지를 제거를 할 때는 항상 저희가 이런 지대치아가 상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환자분은 옆에 있는 치아들을 잘 살려드린 것 같아요. 임플란트 제가 봤을 땐 전반적으로 잘 심어진 것 같습니다. 후반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아주 패스도 잘 맞췄고 잘 올렸고요. 네, 역시 명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환자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어금니가 없고 앞니만 남아 있는 경우에 어금니 쪽이 빨리 들어가야 앞니 쪽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항상 명심을 하시고요. 아직까지 씹을 치아가 남았다고 방치하시다가는 전체를 다 뺏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치아들을 살리는 거 중요합니다. 남아있는 치아를 건강하게 쓰는 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진단을 받고 내가 지켜야 될 치아를 또 지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또 치과에서도 남아있는 치아를 더 건강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라 원장님 한 말씀. 궁금한 게 하나, 이거 당일에 다 하신 건가요? 이 정도는 당일에 금방 후딱 해드립니다. 혹시 그러면은 이제 모르시는 환자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만 술자분께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이 이후의 과정, 사실 이제 우리 라 원장님은 외과 20년 차시고 저는 보철과 20년 차입니다. 이제 또 이제 보철 부분이 남았어요. 보철이라는 거는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 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머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 머리를 만들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뿐만 아니라 이제 어금니가 모두 상실된 분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해요. 이가 하나 빠졌을 때는 그냥 빠진 곳에 이가 들어가면 됩니다. 높이, 옆에 있는 치아의 높이에 맞춰서 그 치아 들어가면 돼요. 그렇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기준이 없어요. 앞니 쪽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휘청휘청 하는 상태입니다. 살살 물면 이 높이고 세게 물면 더 얕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높이를 다시 회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길이. 저희 치과 그래서 랭스 치과기는 합니다. 이 길이를 회복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닿는 정도나 아니면 우리가 발음을 하는 정도, 그리고 침을 삼키는 거, 안모의 주름, 이런 모든 거를 고려를 해서 높이를 설정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재건을 해드렸던 케이스입니다. 자, 오늘은 이 어금니가 없는 환자분에 대해서 한번 라 원장님하고 같이 토론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임플란트가 어떤 거다 뭐 이런 거는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제 환자분들의 이런 방사선 사진이나 아니면은 입안 사진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가 들어가는 게 좋다를 라 원장님과 제가 미리 보지 않고 이 사진만을 보고선 각자의 의견을 좀 말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번에는 라 원장님이 실제로 보셨던 환자를 기준으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